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목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론다 번의 시크릿, 풍요와 부를 끌어당기는 그런 책.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이 2007년도에 지금 나온 책이에요.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죠? 2007년도에 나왔는데 출간된 지 3개월 만에 73쇄를 발행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완전 초특급 베스트셀러.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던 책 중에 73쇄 막 이렇게 찍힌 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읽어본 사람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이에요. 그 비밀이 뭘까요? 인생의 커다란 비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밥 프록터,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인사들이 여기 뒤에 인물 소개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저자도 있고 여러 명이 이 시크릿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닐 도널드 월시, 신과 나눈 이야기, 이런 분들 다 베스트셀러 작가분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생각들이 바뀔 거예요.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들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것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나쁜 생각하면 나쁜 것이 오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것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재테크나 책이나 육아나 그런 성공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석처럼 함께 끌어당기고 있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이다. 우리 공주님들은 저도 공주고 여러분도 공주고 왕자님이시고 비슷하니까 우리는. 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 나타나는지 의아해 한다. 싫어하는 생각을 막 계속해요. 우울한 생각을 하면서 진짜 우울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악순환이 돼요. 역시 나는 운이 나쁘구나.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비관에 빠지게 되죠. 근데 좋은 생각을 하면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요. 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와, 나는 잘 되는구나. 라고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싫어하는 걸 끌어당기고 있구나. 다른 좋은 걸 한번 들여다보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자.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지 않은 유일한 순간은 잠든 시간이다. 잠을 잘 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겠죠. 나쁜 생각도 좋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우주의 주파수로 되돌려 보낸대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다음날에 해야 될 일들을 스케줄링 하고 자요. 그러면 좀 두근두근 설레요. 내일은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지. 내일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지. 내일 누구를 만나서 즐겁겠다. 내일은 이 책을 읽어야지. 기대를 좀 하고 잠에 들죠. 푸른 아버님, 제가 존경하는 최희수 작가님께서 이 말을 했어요. 아이들 재울 때 억지로 재우지 마라. 밤 10시가 됐으니까 자야 해. 키 커야 되니까 자야 해.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자야 해. 라고 하면서 아이를 울리고 혼내면서 억지로 자면은 울면서 잔 아이가 키가 크겠는가? 아니면 실컷 놀다가 늦게 자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는 아이가 키가 크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자기 전에 기분 좋게 자야 된다. 저도 육아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밤중 수유를 했어요. 밤새 젖을 줬고 밤새 안아주고 새 아이를 18개월씩 모유 수유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이게 이 아이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막 간절하게 바라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좋은 일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 생각했어 분명히. 근데 왜 안 일어나? 왜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시간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께 감사하라. 그렇지 않았다면 골치 아팠을 것이다. 시간차라는 요소는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 시간에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거 생각해보고 새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은 이게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막 바랬는데 알고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나한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차가 있는 게 좋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게 항상 옳지만 않아요. 더 신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책에 나오는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한다. 많은 책들이 명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3분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명상을 해보자. 눈을 감고 텅 빈 나와 마주하는 거죠. 자,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자, 우리의 직관을 믿으래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너무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그렇게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책을 읽고 지혜가 생겼고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예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줄줄줄 따라오게 됐어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기분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래서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뭔가 좋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어떤 이론보다는 저도 굉장히 직관을 중시합니다. 기분 좋게 선택해야지. 그 선택이 좀 뭔가 잘못됐어도 결과가 좀 안 좋아도 내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게 선택하면 뭔가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기분 전환 도우미를 남몰래 준비하래요. 이게 뭐냐면 기분이 우울해질 때 이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삶에서 있어야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기분을 바꾸게 해주는 것을 말한대요. 아름다운 추억.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서 좀 기분 좋을 때 있죠. 미래의 사건. 앞으로 이런 일이 막 생길 거야. 이런 것들.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게 될 거래요. 아름다운 추억. 최근에 저는 김동률 콘서트? 네,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죠. 우리 오빠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오빠가 나오면서 마이크로 대고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동률 음악 들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할 때 항상 함께하고 그래서 제가 고마워하죠 항상. 지금까지 살면서 우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보래요. 인생은 정말 쉬워. 정말 멋져.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소리치래요, 이렇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앉아서 종이 기록해보라. 현재형으로 적어라. 뭐뭐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라고 시작해도 좋다. 뭐뭐 해서 그 부분에 마음껏 적으래요.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한계도 없다.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한계도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근데 놀라워요. 네.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이 책 말고도 많은 책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우리가 뭔가를 주문했을 때 주문한 게 곧 나올 거야. 기다리면 나올 거야. 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주에 주문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
우주에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듯 느껴질 터다.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여러분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 돌이켜보니까 되게 좋았던 기회들을 보면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쉽게 온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에 대한 거,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어요. 제가 참 안 되는 게 다이어트예요. 딴 거는 목표한 대로 많이 되는데 왜 다이어트는 안 될까요? 몸 구석구석을 찬양하고 축복하라.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생각하라. 완벽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좋게 느낀다면 완벽한 몸무게를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맞춰져서 완벽함을 끌어당기게 되리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몸을 찬양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뚱뚱해라 생각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네. 날 좀 사랑해보자.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과학자들의 그 공로와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걸 보면서 저는요. 수많은 작가들에게 감사합니다. 수많은 강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수많은 방송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온 많은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저의 삶을 바꾼 강력한 도구가 나와요. 비전 보드. 비전 보드에 원하는 것들의 그림과 바라는 인생의 모습을 붙여놓고 상상의 불을 지피는 것도 좋다. 그걸 이미 얻었다고 감정을 느끼고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여도 좋대요.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저의 비전 보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짜잔! 저의 비전 보드. 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의 방송을 보신 분은 이 비전 보드를 텔레비전에도 제가 많이 출연했었고요. 제가 방송은 많이 나갔죠. 이것도 저희 집에서 많이 촬영해갖고 책에도 나왔습니다. 보면 좋은 집, 돈, 금덩어리, 명품백, 외제차,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진이 정말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딱 하나. 사실 이 목표가 저한테 그렇게 큰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목표 중에 정말 원 오브 댐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놀랍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강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강의도 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걸 제가 많이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막 강사가 돼야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붙여놓고 맨날 봤을 뿐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물론 저는 저걸 보면서 엄청나게 돈을 아끼고 정말 책도 많이 보고 했어요. 왜냐면 뭔가 노력을 해야지 저걸 가질 수 있을 거를 확신이 생기니까 돈을 펑펑 쓰면서 금덩어리와 좋은 집을 가질 거야 라고는 끌어당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요. 카드로 막 빚을 내고요. 카드로 뭘 사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막 내요. 그런 사람이 나는 돈이 많아 라고 느낄까요? 나는 돈이 없어 라고 느낄까요? 사실 우리는 어떤 현실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고 카드 할부로 계속 쓰고 있다면 당연히 돈이 부족해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딱 잘라버리고요. 체크카드 쓰면서 나는 수입의 몇 프로는 꼭 저축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저축을 하고 나면 통장에 돈이 계속 불어나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통장에 얼마가 생길지가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복리의 법칙. 여러분들의 저축을 빨리 할수록 50, 60
됐을 때 엄청 돈이 불어나요. 저는 20대 이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24세 했고, 제가 펀드 투자 쫄딱 망했을 때가 26이었고, 한 27, 8 이때 정도 이제 재테크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저축만 50% 해도 수입의 50% 꾸준히 저축하면 제 나이 환갑 때는 무조건 부자가 되겠더라고요. 네. 뭐 중간에 저는 이제 월세 나오는 시스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긴 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저축을 하면 돈이 있어. 나 무조건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 로럴 랭마이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렇게 바꿔라.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이런 생각하면 정말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요, 우리 자신을 챙기는 거래요. 우리의 관계에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친구가 나한테 잘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겁게 여기는 거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는가?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얄 패밀리 공주님 왕자님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십거리 대신에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걸 채워 넣는 거죠. 이게 나에 대한 큰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애가 강합니다. 뭔가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독서예요. 너무 멋져요. 저도 멋지고 여러분도 멋지고. 자, 이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현상이 내게도 일어났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대요. 생각으로 현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고 따라서 20살이었을 때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상황을 즉시 상상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또렷이 보여, 또렷이 보여. 또렷이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흥분을 느끼고 나중에 안경을 끼지 않게 됐대요. 제 주변에 푸른 아버님이 50대 중반이신데 안경을 쓰셨다가 벗었어요. 노안도 없으세요. 눈 정말 잘 보이세요. 저의 경우는 20년 전보다 지금 체력이 훨씬 좋아요. 저는 10대 때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본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졸려요. MT에 가도 저는 일찍 잤어요. 너무 졸려서. 노는 것도 잘 못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지금은 밤 12시 이후에도 또랑또랑하고 막 공부할 때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밤새 책도 읽고 밤새 글도 쓰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0대 때 체력이 완전 바닥인 저였던 사람이. 그리고 저는 아이 셋을 낳았잖아요. 산후풍도 없어요. 어디 막 쑤시고 아프고 막 팔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거 없어요. 모유수유 밤중수유 한 아이당 18개월씩 했는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신기하죠? 좋은 책을 읽어서 제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운동도 안 해요. 저는 한 게 없어, 한 개. 정말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됐지? 난 좋은 책 읽어서 좋은 에너지 받았구나. 이 에너지로 내가 생각을 건강하게 하니까 17살보다 37이 더 건강하구나. 너무 행복하다.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싶긴 해요. 이제 전혀 안 해요, 진짜. 하루에 1분도 안 해요, 운동. 자,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비밀을 알았을 때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한테 바람직하지 않다. 그쵸? 요즘 너무 사건 사고 안 좋은 것만 나오죠. 자, 여기에서요 축복과 찬양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의 적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적을 저주한다면 저주가 당신에게 돌아와 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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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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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가 망해요. 그러니까 잘 되세요. 나의 저가 잘 되세요. 축복합니다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옵니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에 힘을 모아라.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원치 않은 일은 저절로 멀어지고 원하는 일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마음속으로 과거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고 실망스러웠던 일들을 계속 곱씹는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불행과 실망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앞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불운뿐이라면 그러한 불운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분명히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아우 내 인생 끝났어. 아우 난 집 못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생망 이런 말도 있죠. 그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크릿을 읽고 이런 비전 보드 막 만들고 막 상상하고 막 생각하고 했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 돈 얼마 들어요? 이거 제가 사진 인화지로 인화한 거예요 이렇게. 사진 인화지거든요. 되게 짱짱하죠 종이가. 이거 하나에 저는 뭐 1,000얼마 2,000얼마 정도 인터넷에서 이제 출력을 했어요. 제가 포토샵으로 편집해가지고 만들었고 이거 붙여놓고요 상상하는데 여러분 돈 들어요?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데 왜 내가 나는 망했어. 우리 남편 월급은 2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뼈 파지게 모아봐야 125만 원밖에 안 되고 이걸로 아이 키우면서 내 집 마련하고 부자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계산을 막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와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뭘 해야지 이익이 있을까? 저는 이걸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할 수 있어요. 뭐 이딴 걸 붙여놓고 뭐 본다고 되겠어?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너무 괜찮죠? 저는 그래도 지금도 미친듯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믿었을 때 손해보는 게 없다.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그냥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점점 결과가 좋아지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믿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쁨, 사랑, 자유, 행복, 웃음. 바로 그것이래요. 당신이 1시간 동안 명상을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 살라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계속 질문하라고 합니다. 지금 행복을 느껴라. 지금 기쁨을 느껴라. 그것만 하면 된대요. 시크릿은 바로 그거래요. 저는 가난을 꿈꿀 때보다 부자를 꿈꾸었을 때 훨씬 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부자를 꿈꾸었기 때문에 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남편 혼자 돈을 버는데 그것도 월급 100 몇십만 원 출발해서 첫째 나니까 뭐 200 몇십만 원, 셋째 나니까 300만 원 조금 넘는 그 작은 월급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이걸 보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시크릿을 통해서 더 많은 부와 풍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